안녕하세요. 수흥민 더 레이맨과 함께하는 나무위키 랜덤 읽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랜덤 읽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야, 오늘은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 거니? 꽁? 독일, 도이치에서 넘어옴, 분류 독일. 통일 이전의 독일 연방공화국에 대한 내용은 서독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독일 관련 틀, 펼치기 접기가 있는데 독일의 역사,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부 유럽의 국가 및 지역, G4, G7, G20, 기타 등등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 관련 문서도 있고요. 위치는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사이에 껴 있습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의 독일 연방공화국이란 이름이고요. 국기 그리고 국장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통일과 정의와 자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상징, 국가, 독일의 노래, 국화, 참나무, 국조, 검독수리. 역사 1945년 6월 5일 연합국의 분할 통치, 1949년 5월 23일 독일 연방공화국 서독 수립, 1949년 10월 7일 독일 민주공화국 동독 수립, 1990년 10월 30일 독일 재통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 수도 최대 도시 베를린, 면적 35만 7,022 제곱킬로미터. 접경국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인문 환경 전체 인구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8,300만 명 가량이군요. 2020년 기준이었고요. 세계 19위라고 합니다. 출생 인구 70만 명 2020년 기준이라고 하네요. 기대 수명 82세 2022년 기준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1.6명 역시 22년 내용이라고 하네요. 민족은 백인 88%, 괄호 열고 게르만족 77%, 폴란드계 2.7%, 러시아계 1.7%, 루마니아계 1.2%, 이탈리아계 1.1% 등 이렇게 괄호 닫고 터키계 3.5%, 아시아인 2%, 흑인 1.2%, 시리아계 1% 등등. 공용어 독일어, 종교 기독교 55%, 괄호 열고 가톨릭 27.2%, 개신교 24.9%, 장교회 1.9%, 기타 1%, 괄호 닫고 무종교 37.7%, 이슬람 6.5%, 기타 0.8%, 기타 등등 써 있습니다. 개요에 대해 읽어보면 독일 연방공화국, 약칭 독일은 중부 유럽과 서유럽에 포함되는 연방공화국이다. 시계 방향으로 북쪽에 덴마크, 동쪽에 폴란드, 체코, 남동쪽에 오스트리아, 남서쪽에 스위스, 프랑스, 서쪽, 북서쪽에 룩셈부르크, 벨기에, 네덜란드와 국경을 맞댄다. 그야말로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수도는 베를린이다. 유럽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프랑스와 함께 현 유럽 연합체제를 주도하는 국가이다. 그리고 EU의 경제를 책임지는 유로존 최대의 물주이기도 하다. 또한 독일어권 지역의 중추이다. 경제적으로는 GDP 4위, GDP 괄호 열고 PPP 괄호 닫고 5위, 특별 인출권, 유로화, 1인당 GDP 18위, 국제통화기금 투표권 4위, 금 보유고 2위, 무역량 총합 3위, AIIB 지분율 4위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비 세계 8위, 군사무기 수출은 세계 5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재밌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면
뭐가 있을까? 한국 표준어의 독일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한자 음역으로 들어온 것이 정착한 것이다. 현대 일본에서는 독일이라고는 거의 쓰지 않으며 도이츠라고 쓴다. 독일이라는 한자 표기도 도이칠란트를 줄여 부른 도이치를 한자로 음차한 단어를 의도한 표기였다. 한글을 쓰는 한국에서는 독일, 도이치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독일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지만 일본에서는 획수가 복잡한 독일보다는 도이치가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현대에 들어 도이치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다. 다만 현재 일본에서 완전히 안 쓰이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국명을 한자로 약칭하는 것처럼 언론 보도에서 신자체인 이건 모르겠어요. 표기하기도 한다. 북한 문화어에서는 원어 명칭을 음차한 도이출란드를 쓴다. 개화기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덕국이라는 표현도 쓰였으나 지금 이 표현은 독일을 일컫는 속어로만 쓰인다. 또 다른 중국식 음역으로 알레마니아에서 따온 일리만이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어로 원어 명칭에 가까운 발음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영국,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어지간해선 원어 명칭으로 불리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 1980년대 교과서에서 원어 발음을 따른 도이칠란트를 쓰기도 했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도이칠란트 표기를 고집하는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명칭이 독일로 쓰이고 있다. 원어 명칭을 한국어 발음으로 바꾸었을 때 오음절이나 되어 너무 길기 때문이다. 원어로는 도이치란트로 이음절에 불과하지만 한국어에는 없는 이중모음인 오이 음절 끝에 치응트 때문에 음절수가 늘어나서 독일이 더 선호된다. 독일 국기 색상 검정, 빨강, 금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부터 검정, 가운데 빨강, 맨 아래 금색. 그렇군요. 국기는 검정, 빨간, 금색의 3색으로 구성된 연방기다. 독수리가 붙어있는 연방국가 직무기 혹은 연방직무기도 있는데 연방정부의 부서에서만 사용되고 민간이나 주정부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이 독수리 문양은 국장과 다르다. 가끔 현재의 독일과 서독을 구분하기 위해 연방직무기를 서독의 상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깃발의 용도는 서독이나 독일이나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또 이 깃발이 서독국기고 통일되면서 독수리 문양이 빠진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가로로 다는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민간에서는 세로로 달기도 한다. 민간에서 사용은 금지라며 라고 써있네요. 검정은 억압과 탄압에 대한 분노와 어둠을, 빨강은 자유를 동경하는 정신을, 금색은 진리와 지혜를 뜻한다. 1813년 해방전쟁에서 나폴레옹에 대항한 의용군의 군복세기에서 이 3색이 나왔다고 보기도 한다. 프로이센 왕국의 소장 루트비히 아돌프 비렐름 폴리초의 휘하로 모인 독일 전역의 의용병들은 저마다 다른 군복이나 사복을 들고 왔기 때문에 통일성을 주기 위해 옷을 검정으로 물들였고 노쇠 단추를 금색으로 달았고 소매를 빨강으로 썼다. 당시 이 3색은 예속의 어둠에서 피의 사륙을 지나 자유의 금빛으로 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 그렇군요. 이 흑적 금국기라고 하네요. 흑적 금국기. 1848년의 3월 혁명으로 인해 탄생한 프랑크푸르트 의회에 처음으로 통일된 독일 국기로 지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민주주의의 상징이 된 탓에 혁명 실패 이후 폐지되었다. 그리고는 검정, 하양, 빨강으로 구성된 3색기로 바뀌어서 이것이 독일 제국의 국기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독일에서 국기의 금색을 금색 골드가 아니라 노랑이라고 하는 건 국기의 모독으로 간주한다. 오, 그렇군요. 독일에서도 북유럽처럼 치우친 십자가 국기를 쓰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독일 현지에서는 정부기관 등 공식적인 위치에 걸려있는 것을 제외하면 야외에서 국기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는 것이 꺼려졌기 때문이다. 대신 지역별 주기가 걸려있는 게 많이 보인다. 주기, 지역별, 미국에도 이 주기가 캘리포니아 주기를 제가 또 봤고, 네, 주기들이 있군요. 우리나라도 있나? 물론 길거리에서 독일 국기를 들고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전에는 금색을 강조하기 위해 어두운 색상이 사용된 독일 국기도 자주 보였으나 1996년에 연방 표준이 정립된 후에는 쓰이지 않는다. 그렇군요. 국가에 대한 내용도 짤막하게 써 있고요. 역사에 대해서도 고대, 중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짧게 말씀드리면 고대는 게르마니아, 로마공화국, 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 되어 있고요. 중근세는 독일 왕국, 신성 로마 제국 쭉 근대로 이어집니다. 라인 동맥, 독일 연방, 북독일 연방, 독일 제국, 자르분지 지역,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이렇게 돼 있고, 현대는 연합군 군정기, 자르보령 독일 연방 공화국, 독일 민주 공화국, 독일 연방 공화국, 독일 연방 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독일 재통일 이후에 강력한 국가를 형성해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나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독일의 면적은 35만 7,022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1.6배, 남한의 3.5배이며 일본에 비해 약간 작다. 일본보다 약간 작고, 세계 면적 순위를 보면 일본 바로 밑에 독일이 자리해 있다. 국토가 유럽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서 접경 국가가 매우 많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독일의 지형은 남고 북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다. 이런 거겠죠. 북부 독일은 북독일 평원이라 불리는 넓고 평탄한 평야지대로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볼 수 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고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그 유명한 알프스 산맥 때문이다. 다만 독일 영토 지역의 알프스 산맥은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에 속한 곳보다는 그나마 고도가 낮은 편이라고 돼 있고, 표고도 최고 3,000m가 못 된다. 독일의 최고봉인 슈크슈페체산은 높이가 2,963m이다. 그렇군요. 기후, 독일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겨울이 더 춥다. 그 이유는 북부 독일은 해안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한 해양성 기후를 띠지만 남부 독일은 알프스 산맥과 가까워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부 알프스 산맥이 가까워서 남부 지방이 북부보다 춥다. 그 때문에 위도상으로는 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할 것 같은 남부 독일 지역이 위도상 더 북쪽인 북부 독일 지역보다 오히려 겨울이 더 춥고 연교차도 크다. 잘못 읽었네요. 그러면 아니네, 맞네. 남부 독일 알프스산, 그래서
대륙성 기후, 그래서 겨울이 북부보다 춥다. 위도가 이제 더 높은 북쪽이 당연히 추울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지만 알프스가 위치한 남쪽이 겨울이 더 춥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름은 남부나 북부 모두 서늘한 편이며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는 것도 똑같다. 독일이 암만 춥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나 북한보다는 겨울이 더 따뜻한 편이다.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민헨 역시 독일에서나 제일 추운 곳이지 한국의 서울특별시 기온과 비슷한 수준이고 대부분의 지역은 대체로 한국의 중남부 지역 겨울철 기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비가 자주 오는 곳이라 습도가 높은 편이기에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뼈가 시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습도가 높아서 뼈가 시리는 느낌. 습도가 높으면 뼈가 시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네요. 기타 인구, 민족, 언어, 종교에 대해서 쭉쭉쭉 써 있고요. 이런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공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써 있고요. 자산, 연금제도, 사회, 치안, 이민, 욕설 제재. 독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에 매우 엄격한 벌금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욕설은 250유로, 경찰에게 빈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면 600유로, 늙은 돼지라고 하면 2,500유로를 내야 한다. 사람에게 늙은 돼지라고 하는 건 독일에서 아주 심한 욕이다. 행동으로 하는 욕설은 혀를 내밀면 150에서 300유로,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치면 이게 멍청이라는 뜻이래요. 750유로, 가운데 손가락을 들면 600에서 4,000유로까지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나치를 매우 혐오하기 때문에 나치와 관련된 행위를 하거나 나치나 히틀러를 찬양하는 내용을 말하거나 나치와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다니면 독일법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나치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는 것은 중지를 드는 것보다 훨씬 심한 욕이다. 다만 경찰 등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하는 욕설에만 벌금이 부과된다. 혼잣말로 하는 욕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참나 재밌네요. 네, 이렇게 독일이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써 있을지가 잠깐 궁금했는데 대한민국 쳐보면 역시 이렇게 쭉쭉쭉쭉 써 있습니다. 애국가, 무궁화, 까치, 호랑이. 국조가 까치네요. 국수, 호랑이 써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내용 참 다룰 게 많겠죠? 이런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독일과 함께 우리나라도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